자, 일단은 이제 미국 축구도 진행해 볼게요. 네. 자,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대 이제 몽레알 경기. 자, 우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그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1승 2무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직전 홈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현재 지금 홈에서도 강한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인터 마이애미에서 메시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완벽한 전력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뭐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그런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둔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흐름이 좋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이게 심한 팀으로 원정에서는 좀 많이 약한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아직까지 지금 2승밖에 없는 그런 몽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죠. 뭐 이제 시즌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 지금 원정에서 2승이면은 그만큼 지금 경기력이 많이 안 좋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애틀란타가 기본적으로 좀 높은 그런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침투 플레이가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침투 위주로 좀 몽레알의 수비를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원정에서의 공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좀 애틀란타의 수비를 뚫기에 다소 좀 버거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최악차인 그런 토론토 상대로 원정에서 3골을 넣은 거를 제외하면은 계속 무득점을 기록하는 중으로 굉장히 좀 원정 공격력이 안 좋은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인 애틀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요거는 승.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네, 언더로 보는 이유는 이제 몽레알의 그런 저조한 원정 득점력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보고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308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이제 프로토 기준 310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애틀란타랑 이제 몽레알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네, 두 번째 경기 신시내티 대 이제 샬럿. 자, 우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좋지가 못해요. 네, 왜냐면 지금 최근 3경기 기준 2무 1패로 지금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8월까지는 좋았다가 이제 9월 들어서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신시내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샬럿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무승부가 나면은 지금 5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두게 되는 그런 샬럿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홈 경기에서 이제 올랜도 시티 상대로 이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시즌 지금 리그에서 처음으로 홈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시내티의 그런 현재 리그에서의 홈 성적을 봤을 때는 지금 12승 1무 1패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그런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지금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리그 막바지에 홈에서 첫 패를 이제 할 만큼 지금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신시내티가 이제 홈에서 졌다고 해도 지금 여전히 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좀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 지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샬럿 상대로 충분히 좀 우세한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샬럿이 지금 뭐 4경기 연속 무승부로 굉장히 지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홈 신시내티의 그런 약간 강세를 봤을 때는 좀 지금 샬럿이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 좀 고전하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홈 어드밴티지를 가장 좀 눈여겨봐서 신시내티 사이드를 한번 보고 그리고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해 볼게요. 네. 지금 샬럿이 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까지 도전해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토 기준 예. 신시내티가 승 같은 경우에는 311번 승. 네.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312번 무.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시내티랑 샬럿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 뉴잉글랜드. 자, 우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전력인 샤키리가 직전 경기에서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지금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더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지금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역시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지금 결장자 누수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카고가 훨씬 더 지금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콜럼버스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면서 뭐 현재 지금 8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리고 이제 5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으로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골 가뭄에도 시달리고 있죠. 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경기력적으로도 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인데 설상가상 지금 핵심 공격 전력이 그런 샤키리까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더더욱 암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요런 지금 시카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도 이제 뭐 최근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 경기력 또한 지금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자, 일단 하지만 그래도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와는 달리 좀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이 되는 팀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좀 상위권 팀이다 보니까 원정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팀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뭐 원정에서의 뉴잉글랜드도 좋지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시카고 상대로는 뭐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시카고가 지금 워낙 최악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홈에서의 시카고 정배는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뉴잉글랜드 프랜슨. 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네, 한번 저득점 라인 보도록 할게요. 네, 언더. 자, 일단 이제 뉴잉글랜드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24분 패.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이제 325번 승. 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대 이제 콜로라도. 자, 우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지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골 가뭄에 시달리면서 이제 침체된 기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격에서 혈이 뚫리면서 지금 성적까지 지금 잘 챙기고 있죠. 그래서 좀 굉장히 지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포틀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5연패를 달리다가 간신히 이제 연패를 끊었지만 또 곧바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홈도 홈이지만 원정에서는 뭐 굉장히 좀 긴 연패를 지금 기록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콜로라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한쪽이 좀 크게 우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좀 더 주도권을 갖는 팀은 포틀랜드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기동성이 좋은 그런 포틀랜드의 그런 선수들을 맡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원정에서 일단 뭐 밸런스도 많이 엉망이고, 그리고 긴 연패 중인 콜로라도를 보기는 좀 많이 힘드나 보니까 이 경기는 지금 뭐 최근 연승 중이고, 그리고 공격력도 굉장히 좀 좋은 포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포틀랜드 승, 그리고 이거는 이제 2.5 기준은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포틀랜드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44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버는 346번 패.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LS 마지막 경기, 세노스 대 이제 내슈빌. 자, 우선 이제 세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두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포틀랜드 상대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여전히 원정에서는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 홈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정에 비해 그나마 좀 홈에서는 좀 기대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너스라고 볼 수가 있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캔자스시티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그 경기 한정 이제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좀 최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 내슈빌이 원정에서의 그런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왜냐면 그 전에 경기에서는 메시의 그런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선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캔자스시티 상대로 대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2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수비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네,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세너스도 이제 그렇게 템포가 빠른 편이 아니고, 그리고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느린 템포가 좀 많이 느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너무 뭐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한번 경기 양상을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지금 내슈빌의 약간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무섭죠.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과 원정 가릴 거 없이 수비가 좀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에서는 또 많이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공수 조화가 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경기력 면에서도 내슈빌이 세너스에 비해 전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요거는 뭐 지금 세너스가 홈이점을 갖는 걸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내슈빌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뭐 원정이긴 해도 약간 좀 최근 흐름, 경기력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내슈빌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전 내슈빌 프랜슨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내슈빌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이제 348번 팩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349번 승.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축구 역시 그 외의 경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이제 로스앤젤러스 FC, LAFC. 자, 이거는 이제 LAFC 프랜슨 그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네, 요거는 이제 미네소타 승. 그리고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5하고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캔자스 시티 대 이제 휴스턴. 네, 요거는 휴스턴 프랜슨. 네, 그리고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김성수 1981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네,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